여러분 집 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시죠? 바로 LTV, DTI, DSR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 가면 더 헷갈립니다. LTV 70%라는데 왜 70%가 다 안 나오지? 생애 최초면 80%라는데 왜 한도가 줄지? 전세대출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DSR에 걸리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LTV, DTI, DSR 세 가지를 진짜 실전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용어 설명이 아니라 최신 규제까지 반영해서 지금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상 마지막 부분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부합산 소득 한도와 신용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 있을 때 한도를 실제 계산 예시로 보여드리겠으며 디딤돌 보금자리론, 일반 주담대 중 뭐가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집값을 몇 %까지 빌릴 수 있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LTV만 보면 거의 반만 맞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LTV로 1차 한도를 보고 DTI나 DSR로 실제 가능한 금액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일반 은행 주담대는 사실상 DSR이 최종 관문이고 디딤돌이나 일부 정책 상품은 DTI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 같은 소득이어도 어떤 상품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릴 부분은 모두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내에서 한도 산출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통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건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온 영상 2개나 고정 댓글에 달린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LTV입니다. LTV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값 대비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LTV 70%면 계산상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LTV가 70%면 무조건 70%다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LTV는 최대 상한선이고 실제 실행액은 DTI나 DSR, 상품별 한도, 지역 규제를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5년 6월 27일 대책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됐고 디딤돌도 현재 안내 기준상 생애 최초라도 수도권 규제 지역은 LTV 70%,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 일부 경우에만 80%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도 안내화면상 같은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지금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예전처럼 무조건 6억 한도도 아니고 주택가격이 15억 이하면 6억 대출, 15억 초과 20억 이하는 4억 대출, 25억 초과는 2억 대출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즉 집값이 높다고 대출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20억 집인데 연봉 높으면 10억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적어도 수도권 규제지역 구입 목적 주담대는 이제 집값 구간별 절대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DTI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주담대는 원금과 이자를 다 보지만 다른 대출은 전통적으로 이자 중심으로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DTI가 DSR보다 왜 덜 빡세냐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세전인가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은데 실무에서는 보통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빙 가능한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감으로 계산하는 세후 월급이 아니라 서류상 인정되는 연소득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DTI가 지금도 중요한 이유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같은 정책 상품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홈 포털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은 LTV가 70%, DTI가 6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 최초는 LTV 80% 적용 가능하지만 수도권 규제 지역은 70%가 적용됩니다. 또 한도 자체도 무한정이 아니라 일반은 2억, 생애 최초 일반은 2.4억,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은 3.2억 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도 최대 4억, LTV 70%, DTI 60% 이내, 생애 최초는 일부 80% 적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맞는데 왜 80% 전액이 안 나오죠? 라는 질문은 대부분 LTV 숫자만 보고 상품 한도와 DTI를 빼먹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DSR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전체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담대는 물론이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기타 대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LTV보다 DSR이 진짜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은 일반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총 대출 1억 원 초과 차주가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복되는 질문, 신용대출 5천 있는데 주담대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통장 있는데 괜찮을까요? 에 대한 답은 거의 항상 이겁니다. LTV를 보기 전에 DSR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신 규제로 꼭 봐야 할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2025년 2월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고 5월 20일 세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됐습니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0%이고 다만 지방 주담대는 완화 적용이 있었으며 이후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로 상향됐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금리가 4%여도 한도 계산할 때는 더 높은 금리를 가정해서 원리금을 산출하니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도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DSR 밖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시행은 2025년 10월 29일부터고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은 예외가 있지만 증액이나 신규 취급이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었던 전세대출이 있는데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이제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상품, 지역, 주택수, 신규인지 연장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럼 실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순서는 딱 이겁니다. 첫째, 내가 사려는 집이 수도권인지 규제지역인지 정책상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에 맞는 LTV 상한을 봅니다. 셋째, 상품 자체 한도, 예를 들면 디딤돌 2억, 2.4억, 3.2억 같은 상품 한도를 봅니다. 넷째, 내 기준 대출을 모두 넣어서 DTI 또는 DSR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2025년 7월 이후라면 스트레스 DSR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가는 금액은 LTV로 나온 금액, 상품 한도, DTI, DSR로 나온 금액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이게 지금의 진짜 계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7일 대책도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9월 7일 대책을 대출규제 대책으로 기억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9월 7일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중심이었습니다. 금융위도 같은 날 후속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을 예고했지만 LTV DSR 숫자를 직접 받고 체감 한도를 줄인 핵심 대출 변화는 10월 15일 대책에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을 한꺼번에 말할 때는 이 차이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LTV는 집값 기준의 천장, DTI는 정책상품에서 중요한 소득 규제, DSR은 현재 시장의 최종 문턱입니다. 여기서 6월 27일의 수도권 규제지역 LTV 강화와 정책대출 축소, 7월 1일의 3단계 스트레스 DSR, 10월 15일의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 수도권 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까지 붙으면서 이제는 단순히 몇 퍼센트 나오냐만으로는 절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부 합산 소득이면 얼마까지 가능하나, 신용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가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 디딤돌, 보금자리론, 일반 주담대 중 뭐가 유리하나에 대한 답변을 실제 숫자 예시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산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부부 합산 소득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상품에서 대부분 인정되며 소득이 늘어난 만큼 DTI, DSR 여유가 커져 대출 가능 금액도 증가합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소득뿐 아니라 기존 부채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신용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는 모두 DSR에 포함되며 특히 원리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을수록 주담대 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 주담대는 보통 DSR 40% 규제를 적용받아 가장 까다롭고 디딤돌 보금자리로는 DTI 중심이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어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이면 일반 은행권 주담대에서 DSR 40%를 적용할 때 1년에 갚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총 원리금 한도는 2,400만 원입니다. 계산은 6천만 원 곱하기 40%는 2,400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 부채가 없으면 연 2,400만 원 범위 안에서 주담대 원리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연 4% 수준 대출이라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이 약 114만 원 정도인 2억 4천만 원 대출은 연간 약 1,368만 원이라 DSR 40% 안에 들어옵니다. 반면 4억 원 대출이면 월 약 191만 원, 연간 약 2,292만 원이라 거의 한도 끝까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있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약 700만 원, 자동차 할부 2천만 원이 있어 연간 480만 원, 여기에 전세대출 이자로 연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부채 부담은 700만원 플러스 480만원 플러스 300만원은 연 1480만원입니다. 전체 허용한도 2400만원에서 이를 빼면 주담대에 쓸 수 있는 연간 여력은 920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같은 소득 6천만원이어도 기존 부채가 있으면 주담대 가능액이 2억에서 4억 원대가 아니라 1억 원대 수준까지 확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LTV 70%, DTI 60% 이내이고 생애 최초는 일부 조건에서 LTV 80%가 가능하며 기타 부채는 DTI 계산에서 전통적으로 원리금 전부가 아니라 이자만 넣음으로 부담이 더 약하게 잡혀 일반 주담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부 합산 6천만원이더라도 4억 집을 산다면 LTV 70% 기준 최대 2억 8천만원, 생애 최초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 요건이면 3억 2천만원까지 계산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행액은 상품별 한도도 같이 보므로 디딤돌은 일반 최대 2억, 생애 최초 일반 2.4억,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은 3.2억 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보금자리론도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최대 3.6억 구조라 일반 은행 주담대보다 한도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즉 같은 연소득이라도 기존 대출이 없으면 주담대 여력이 크고 신용대출, 차할부, 전세대출이 있으면 DSR 때문에 한도가 크게 깎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채의 연간 상환액을 먼저 빼보고 남는 금액으로 주담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도 계산을 위한 계산기는 온라인상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나 기타 부동산 계산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내드린 것은 모두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로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업자 담보대출을 통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건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 2개나 고정 댓글에 달린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